여제의 뜬금한 상상을 잠재워줄 진중한 코너 마이너리티 스코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꿀잼, 아니잼 코너 마이너리티 스코프의 여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신PD입니다. 신PD님 오랜만이에요. 오랜만만 맞아요? 맞죠? 아닌 것 같은데? 나 지난번 스코프 혼자 녹음하고 아니, 우리 일부 녹음했잖아요. 그거는 사석에서 만나는 느낌이 아니에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원래 같이 진행하는 그거였고 내가 말하는 건 이렇게 따로 진행하는 코너에서 만나는 게 오랜만이라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안 나와야겠다. 왜요? 왜 그래요, 나한테? 나의 그런 존재감을 좀 알으라고? 아, 나 피곤해졌어. 시작도 하기 전부터. 아유, 맨날 이러면서 뭐 나를 자꾸 찾아. 맞아. 내가 왜 찾았지? 아니, 또 있으면 피곤한데 없으면 보고 싶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신PD님. 아, 제가 좀 볼매죠? 넘어갈게요. 네. 네. 여러분 며칠 동안 뭐 잘들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더웠어요. 맞아요. 낮에 이번에 엄청 날씨가 찜통이더라고요. 낮에는 확실히 더워졌어요. 맞아요. 어. 그래서 저희 학교는 벌써 에어컨을 켜고 있어요. 아, 너무 진짜요? 더워가지고요. 오늘 실습하다가도 더워가지고 네. 에어컨 켜고 수업하는데도 너무 더워서 에어컨 켜고. 아, 근데 맞아요. 요새 보면은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네. 이렇게 에어컨 항상 틀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어.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올라가는 버스에서도 에어컨이 아주 빵빵하게 나와서 추울 정도로.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주위에서 에어컨을 트는 것만 봐도 날씨가 네. 점점 더 더워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쵸. 그래봐야 지금 시즌이 5월 중순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보다도 좀 여름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여름은 빨라지고 네. 봄의 계절은 없어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좋다. 나는 봄, 가을이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계절은 사라지고 있어요. 너무 봄이 슬퍼. 좋냐? 봄이 좋죠. 멍청이들아. 봄은 노래 몰라요? 아니 응? 내가 커플로 봄이 좋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응. 봄이 좋다고요. 봄이라는 계절이 좋다고요. 아, 요새 그 10cm가 이번에 대박 치고 나서 난리 났죠 지금. 봄이 좋아요. 봄이 좋냐 이 멍청이들아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죠. 바보들아. 난리가 났죠. 그쵸. 난 그래도 봄이라는 계절이 좋아요. 그래요. 네, 봄이라는 넘어가죠. 계절이 좋은 걸로. 그런 걸로. 아무리 이렇게 덥고 이래도 아직은 저녁이랑 낮이랑 일교차가 심하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맞아요, 진짜. 또 콜록콜록 대면서 저희 방송하는 일 없도록 저희도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야죠. 네. 마지막, 네.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네. 오늘 시즌 1에서 네. 저희가 이제 시즌 2로 개편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시즌 1에서 마지막으로 이 레즈비언에 관한 주제로 말하는 화인데요. 이번 화가. 네. 섭섭하시죠? 그러게요. 우리 시즌 1의 스코프 마지막이네요. 그쵸. 마지막이죠. 뭐, 이제 시즌 2로 새로 시작한대요, 뭐. 그쵸. 저희에게는 시즌 2가 있어요. 우리 그럼 CM 녹음도 다시 해. 왜 왜? 자꾸 나에게 아니, 우리 힘든 분위기 일을 좀 주시나이까? 바꿔보자고. 우리 분위기 좀 바꿔보자고 뭐 그런 뜻이죠. 아니, 신PD님한테 맡기면 자꾸 야하게 가가지고 나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나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다들 원하실 거야. 우린 무슨 방송? 성인 방송. 그렇지. 아니, 여러분, 나는 귀여운 게 좋지 않아요? 막 야하고 이런 것보다 귀엽게 가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돌맞을 짓을 했어요, 제가.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서요. 네. 오늘은 시즌 1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미국 정신의학회가 말하는
동성애와 동성애 치료에 관한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 동성애와 그 치료에 대해서요? 네. 그쵸. 우리가 그동안에도 좀 이런 얘기나 그런 인물들 얘기할 때나 좀 그런 거가 좀 많긴 있었잖아요. 했었죠. 네. 오늘 좀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걸 하고 네, 동성애를 치료할 수 있나라는 관심으로 저도 이거를 읽어봤는데 네, 그냥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거와는 좀 비슷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향으로도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이거를 보고 느꼈어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도 이제 네, 생각하시고 있던 거랑 비슷한 게 있어 와 조금 음,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네를 동시에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이제 그럼 들어가 시작할게요. 보죠. 네. 네, 먼저 이 미국 정신의학회가 말하는 이 성적 지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있었는데요. 이제 성적 지향이라는 정의는 이제 어떤 사람의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적이거나 정서적 또는 성적 이끌림을 기술할 때 자주 사용되는 용어라고 하는데요. 동성에게 이끌리는 사람을 동성애적 지향을 가졌다고 하며 보통 게이, 이 게이라는 단어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지칭한다고 해요. 또는 레즈비언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 이성에게 이끌리는 사람은 이성애적 지향을 가졌다고 말을 하고요. 이 개인의 성적 지향은 다양한 성적 지향의 연속적인 스펙트럼 중 한 부분이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끌리는 사람들을 양성애적 지향을 가졌다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바이섹슈얼이라고도 얘기하죠. 그쵸? 네, 이 성적 지향은 내면적으로 느끼는 이 자신의 남성이나 여성 같은 이 성별 정체성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해요. 이 성적 지향이라는 이 개념이 그러니까 성별 정체성과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온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동성애 행위는 네, 언제나 존재해 왔지만 이 동성애적 정체성이나 동성애자의 개념이 생긴 지는 겨우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짧네요. 생각보다 짧죠. 네, 그러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꽤 오래 지났지만 음, 개념이 성립된 건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적 지향의 개념은 성적인 행동에만 한정하지 않고 성적 정체성뿐 아니라 이 감정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쵸. 저희가 항상 말을 하잖아요. 음, 감정이고 사랑이고 그런 그렇죠.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적 그런 행동이나 그런 거는 일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볼 음,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성행동 없이도 본인 자신을 게이, 레즈비언 또는 바이섹슈얼로 규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쵸.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성적 지향이 선천적이며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기도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성적 지향이 후천적이며 변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성적 지향이 선천적이며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네. 성적 지향이 개인의 일생을 거쳐 발달한다고도 말을 한다고 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생애 각기 다른 시점에서 본인 자신이 이성애자이거나 네. 게이거나 레즈비언이거나 또는 바이섹슈얼임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쵸.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한 이 동성애, 네. 동성애가 정신장애인가요? 라는 말에 네. 이 의학회는 네. 이 정신의학 기관들에서 모든 네. 주요한 그런 메이저급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동성애가 정신장애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음. 1973년도에 이 미국 정신의학회 평의원회는 네.
이 공식 진단 매뉴얼인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네. 편람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였다고 합니다. 오. 음. 근데 이런 결정은 너네 맘대로 한 게 아니냐라는 말이 있을 텐데 네. 이 전문가들이 동성애가 정신질환의 기준에 맞지 않음을 알아내서 네. 그 알아낸 게 과학적인 문헌과 네. 또 다른 이제 해당 분야들의 전문가들의 상의를 이렇게 거쳐서 내용을 삭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면은 그냥 우리가 근데 생각해봐도 질환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저 어쨌든 뭐 감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음. 봤을 때 이제 뭐 뇌에서 뭐라 음. 그러지? 쓰인다고 하죠. 뇌가 그쵸, 쓰이는 부분은 같으니까요. 그쵸. 근데 뭐, 환각이나 뭐 이런 건 아니니까. 뭐 환각, 환청 뭐 이런 건 음, 아니니까요. 그럼요. 그렇다고 뭐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나는 남자가 좋아야 되는데 여자가 좋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니까 맞아요.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쵸. 또 이제 이 미국 정신의학회 분들에게 네.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네. 야기한다고 하죠. 원인이 되는 게 뭔가요? 라고 했을 때 네. 아무도 무엇이 이성애, 동성애 또는 양성애를 일으키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뭐 예전 사람들은 동성애가 발생하는 원인이 네. 문제가 많은 가족 역동성. 네. 여기서 이제 가족 역동성이란 가족 네. 구조 내에 가족 네. 성원 간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많은 가족 역동성이나 잘못된 심리 발달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가정은 현재 잘못된 정보나 선입견에 근거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동성애의 생물학적 병이나 그러니까 병의 원인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생물학적 병인학 연구도 떠오르고 있지만 이 현재까지는 동성애에 관한 생물학적 병인학 연구를 입증을 어떠한 반복 가능한 과학적 연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쵸. 왜냐면은 워낙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같이 성소수자분들을 보면은 네. 뭐 집안이 정말 화목한 분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쵸. 그게 뭐 무조건 이럴 것이다 뭐 이렇게는 판정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게이거나 렌즈인데 네. 아들이 이성애자로 나오거나 응, 그렇게 따지면 이제 유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럼요. 참 어떤 것도 입증할 수가 없는 거죠. 심리적인 맞아요. 분야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를 맞아요. 어려워요. 이 동성애를 야기하는 어떤 사회심리학 네. 또는 가족 역동성에 의한 원인도 밝혀지지 않고 네. 뭐 이거는 아동기의 이 성적 학대 내력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음, 근데 좀 슬픈 게 네. 게이, 레즈비언 또는 바이섹슈얼로 자란 어린이들이 받은 성적 학대는 네. 이성애자로 자란 어린이들이 받은 성적 학대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뭐 성적 학대를 받았다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변하지도 않고 저렇게 변하지도 않고 애매한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흔히 내 네. 자신에 대해서 밝힌다, 커밍아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커밍아웃이란 네. 개인이 자신을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로 인정하는 경험을 표현할 때 쓰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나 이래가 아니라 나는 이러한 경험이 있어를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뭔가에 대해서 밝힌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뭐 의미는 여러 가지일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뭐 정의를 네. 따지자면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커밍아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살아가면서 가족, 친구, 그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네. 나는 게이다. 나는 레즈비언이다. 나는 음, 바이섹슈얼이다. 네. 라고 인정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쵸. 음. 음, 뭐 개개인의 커밍아웃 경험은 그 네. 본인만이 느낄 수 있는 고유하고 유일한 경험이며 그 음, 과정은 언제나 불안을 일으킬 뿐 아니라 네.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감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도전적인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쵸? 음, 음, 그러면 이 동성애를 향한 네. 사회적 낙인, 즉 네. 편견이 아직도 존재하나요? 그쵸? 존재하죠. 존재하죠. 네, 많이 그러니까 작용하죠. 우리 방송이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네. 이 동성애에 관한 두려움과 오해가 아주 넓게 퍼져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음, 모두가 아는 사실인 거죠. 그쵸. 음, 이 사실은 네. 게이, 레즈비언 또는 바이섹슈얼인 사람들과 네. 가끔 이분들의 가족들까지 긍정적인 자아상, 즉, 네. 뭐, 자신의 존재, 자신의 네. 능력 또는 역할 등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되게 주관적인 평가와 견해를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그쵸. 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말해준다고 합니다. 그쵸. 그리고 또 이 동성애 혐오자라고 하죠. 호모포비아. 네. 이 호모포비아가 동성애자에 대한 비이성적인 두려움과 편견을 말한다고도 하는데요. 그쵸. 왜냐면 그러니까 호모포비아 분들이 만들어낸 그런 편견이나 오해들도 많았잖아요. 저희가 그동안에 방송 다루면서. 맞아요. 음, 많았죠. 그쵸.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있는 게 네. 미국에서의 설문조사 결과 네. 과거 20년 동안 게이와 레즈비언 그리고 바이섹슈얼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했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좀 방송에서도 좀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잖아요. 그쵸.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성애자 집단은 다른 사회 집단에 비하면 네. 여전히 그 미국에서 가장 심한 사회적 편견을 받고 있는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어디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쵸. 이제 아, 저희는 미국 설문조사를 다뤘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다른 어디든 저희 나라 또한 그러니까요. 그쵸. 음. 그렇기 때문에 이 혐오 범죄가 되게 만연해 있고요. 네. 게이와 레즈비언은 아직도 군대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히고는 복무할 수 없고요. 그쵸. 아동 양육권을 결정할 때도 여전히 게이와 레즈비언은 부적합한 부모로 취급당하곤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게이, 레즈비언 청소년들 있잖아요. 네. 이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되게 조롱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는 일이 많다고 해요. 또 특히 좀 10대 분들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런 게. 그쵸. 우리들이 말하는 그 중2병? 음, 사춘기 시절이고 한자 감정들이 이렇게 좀 하고 이해하는 게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뭐, 공감 아, 능력은 뛰어날지 몰라도 이해 능력이 성인보다는, 네, 조금 부족할 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잘못됐다라고는 얘기해주고 싶죠. 응, 그렇죠. 왕따 응, 시키는 거와 같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쵸. 이러한 일들 때문에 아직도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과 네, 피고용인들은 모든 직업군에서 그들의 일터에서 자신이 게이거나 네, 레즈비언이거나 바이섹슈얼이라고 알려지는 걸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약간 우리가 이제 이전 트랜스젠더 네, 분들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다뤘을 때 그쵸. 그래서 좀 그러니까 업소나 그런 쪽에서도 많이 음, 좀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아, 어, 그쵸. 네. 그게 뭐 동성애 관계는 어느 음, 지역이건을 떠나서 어느 나라건을 떠나서 네. 많은 곳에서 아무런 법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쵸. 아직까지는. 네, 아직은 인정하는 네. 곳이 몇몇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 비해선 음, 극히 소수이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기가 힘들고 자꾸 아까 이제 신피디님께서 네.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다뤘던 방송에서 네. 자꾸 음지 쪽으로만 일을 하게 되고 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슬프죠. 그런 거 보면 이제 좀 네, 넘어가죠. 짠하고. 네. 네. 이 미국 정신의학회는 네.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뭐 동성애나 뭐 사회적 편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네. 1992년 이 미국 정신의학회는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위험성을 인식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해요. 오, 그냥 간단하게 조치에 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1. 세계정신의학협회는 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들이 모든 다른 시민들과 똑같은 권리와 책임을 갖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마땅히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갖는다. 음, 여기에는 평등한 의료 접근권을 비롯하여 문명사회를 살아가는데 수반하는 권리와 의무가 포함된다. 음, 2. 세계정신의학협회는 전 문화권에서 동성애적 표현의 보편성을 인정한다. 협회는 동성애에 대한 성적 지향이 그 자체로 객관적인 심리적 장애나 판단, 안정 또는 직업 능력에 있어서의 장애를 뜻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갖는다. 3. 세계정신의학협회는 동성을 대상으로 한 끌림, 지향, 그리고 행동이 인간 섹슈얼리티의 정상적인 형태라고 판단한다. 협회는 인간 섹슈얼리티, 지향, 행동, 그리고 생활 양식이 여러 요인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한다. 협회는 성적 지향을 바꾸려는 요법들의 과학적 효과가 부재함을 인정하며 그러한 치료들의 해악과 역효과를 강조한다. 4. 세계정신의학협회는 동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과 트랜스젠더 성별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이에 따른 차별을 인지하고 있다. 협회는 이들이 직면하는 어려움들이 그들의 고통의 중요한 원인임을 인정하며 충분한 정신건강 관련 지원을 요구하는 바이다. 5. 세계정신의학협회는 동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지향 및 행동, 트랜스젠더 성별 정체성을 비범죄화하고 LGBT 권리의 기본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가 포함됨을 인정할 필요성을 옹호한다. 협회는 또한 집단 따돌림 방지법, 학생 고용 주거 관련 차별금지법, 평등한 동의 연령 관련법, 그리고 LGBT를 대상으로 한 편견을 동기로 한 폭력에 대하여 형사상의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혐오 범죄 관련법을 옹호한다. 6. 세계정신의학협회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의 정신건강을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 사회적 개입을 연구 및 개발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라고 합니다. 또한 이 동성애가 그 자체로는 판단, 안정, 의존 또는 일반적인 사회적 직업적 능력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미국 정신의학회는 모든 국제의학기관과 타국의 정신의학자들에게 그들의 모국에서 성인들이 상호 동의하에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성애적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나아가 미국 정신의학회는 이들 기관과 개인들에게 동성애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편견을 줄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행동들을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혐오에 대한 협회 차원에서의 인식이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는 데 중요하게 작용을 해왔다고 합니다.
되게 이렇게 듣는데 할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맞는 말만 다 하죠. 우리가 뭔가, 원했던 말만 다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을. 어,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뭐가 됐든 인간이고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그거죠. 똑같은 국민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으로서 그냥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이 사람은 뭐 다르다가 아니라 그냥 똑같다. 음, 사람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뭐가 됐든. 그쵸. 뭔가 되게 속이 뻥 뚫리네요. 뻥. 좋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초반에 얘기할 때 동성애와 동성애 치료에 관한 글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성적 지향을 바꾸는 것, 즉 전환 치료가 가능한가요? 라는 음, 말에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들 중 성적 지향을 바꾸는 치료로서 전환 치료의 효능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입증하는 논문은 전혀 없으며 미국 음, 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치료 지침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 더 중요한 것은 성적 지향을 바꾸는 것은 정신의학적 치료의 적절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음, 이들은 사회적 편견을 받는 집단으로서 그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 때문에 이성애로의 전환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네, 뭐 임상 경험에 의하면 네, 자신의 성적 지향을 긍정적인 방향의 자아 기능으로 쌓아온 사람이 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리적으로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 음, 그래서 이 동성애 긍정 심리 치료라는 게 있는데요. 이 네, 동성애 긍정 심리 치료는 긍정적인 심리의 발달과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커밍아웃 음, 과정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음. 음, 그리고 1998년도에 이사회가 채택한 입장 표명서는 이렇대요. 미국 정신의학회는 네, 회복치료나 전환치료와 같은 동성애가 그 자체로서 정신장애라는 가정 네, 또는 환자가 또는 그녀의 동성애적 지향을 바꿔야 한다는 가정에 기반한 어떠한 네, 정신의학적 치료에도 반대합니다. 라는 입장을 음.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질환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쵸. 네, 그냥 상담은 해줄 수 있겠죠. 그쵸. 상담은 뭔가, 해줄 수 음, 있는데 우린 치료 못한다. 음, 그런 오, 거죠. 이야, 말 잘한다. 아, 진짜 너무 통쾌한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이라고 커밍아웃을 하면 네. 그의 부모님들은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도 궁금하지 않나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도 조금 다룬 적은 있는데, 항상 뭐 부모님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다룬 적은 없죠. 근데 여기 음. 그런 입장이 나와 있어서 제가 얼른 들고 왔어요. 잘했어요. 이제 누군가가 그 부모 네, 커밍아웃을 한 사람의 부모에게 네, 커밍아웃 하는 것은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 될 수는 있죠. 근데 대부분의 부모는 사회적 낙인이 찍힌 집단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어려움을 인식을 하며 네. 자식의 행복과 안위를 걱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거야 당연하죠. 음, 부모님이니까요. 네, 그래도 종종 부모님은 그들 자신의 가족, 친구, 네. 종교적 또는 사회적 집단에게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하기도 한다고 해요. 이거 또한 더 어, 걱정하시는 거죠. 맞는 거죠, 뭐. 음, 그렇지만 다행히도 이 자식의 동성애적 지향을 받아들이고자 노력하는 부모들을 위한 도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PFLAG, 즉 음, 레즈비언과 게이의 부모와 친구의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PFLAG는 네,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의 가족과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다른 동성애자의 부모와 친구들에게 정보와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자 네.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을 때 가족 심리 상담이나 개인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이런 게 있는 건지는 또 처음 알았네요. 그쵸.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꼭 이런 게 있으면 한 번쯤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럴 것 같네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엄마 아빠가 게이 또는 네, 레즈비언이 이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지의 얘기가 있는데요. 네, 뭐 많은 게이와 레즈비언이 아이가 있어요. 네, 뭐 몇몇은 이전에 다른 이성과의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가진 걸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은 수의 동성애자 부모가 혼자 또는 헌신적인 관계를 맺으며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음, 보통 이러한 사람들은 인공수정이나 입양 또는 양부모가 되어 자녀를 가진 경우인데요. 네,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 네. 동성애자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성애자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만큼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건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다룬 적 있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게이 또는 레즈비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라고 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더 높은 확률로 동성애가 되거나 뭐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맞아요. 어, 이 게이 레즈비언 부모와 함께 이러한 어떻게 보면 비전통적인 거죠? 이 저, 비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동성애에 관한 사회적 편견과 관련한 문제를 겪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러한 문제를 극복한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뭐 딱히 애들 정신에 나쁜 것도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건 없다는 그냥 환경에 다른 문제지. 그쵸? 가정교육이나. 맞아요. 가정교육, 음. 오히려 나는 가정교육 잘 받으면 잘 받았지 못 받았다고는 못 느낄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왜냐면 더 이렇게 좀 애틋함이 있을 것 같아서 부모님께서. 음, 부모님이 애틋한 만큼 남한테 음. 욕먹지 않게 하려고 더 혹독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부모님마다 다르니까. 뭐, 한 네, 분은 따뜻하게 오냐 오냐 하고, 한 분은 또 혹독하게 뭐라 뭐라 하고, 네, 뭐, 어쨌든 이성애자 부모님들처럼 두 분 다 오냐 오냐 하거나, 두 분 다 혹독하게 하거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느낌상. 그건 제 음, 주관적인 생각이니까요. 생각은 뭐, 자유니까요. 네, 그냥 뭐 모든 부모님이 다 똑같으실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그러겠죠. 네, 부모라는 거는 우리가 좀 건접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죠. 아직 몰라서요. 그래요. 네, 오늘 이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말하는 동성애와 동성애 치료에 관한 입장을 들어보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마음이 뻥 뚫렸습니다. 아, 쿨하죠. 네, 항상, 나도 막 말하고 싶은데, 좀 논리적으로 음, 뻥 뚫리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쵸. 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고. 네, 동성애는 정신질환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라고 판명지어서 이렇게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내서도 안 되는 거고. 맞아요. 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건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는 못해요, 저희가. 그쵸? 근데 시선은 그냥 시선에서 끝내라고. 음, 뭐 그 사람들한테 질책을 하거나 돌멩이를 던지거나 뭐 계란을 던지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범죄야, 범죄, 폭행.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쵸? 혐오 분들께서 이제 그럴 수도 음, 있으시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저희 나라 속담 중에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냥 내가 뭐 별거 아니게 말을 했는데 받는 상대방은 되게 상처받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등져버리면 두 번 다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니까요. 그쵸? 좀 네, 극단적으로도, 극단적으로 네, 말씀을 드리면요. 네.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또 많으시고. 있으시기 때문에 네. 네. 그냥 좀 극단적이지만 그쵸. 왜냐면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네, 그쵸.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네.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이 청취자분들은 네. 어떤 상대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면 되게 이쁘고 착하고 행복한 시선만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래요. 맞아요. 좀 또 나도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아예 뭐 신경을 안 쓰든 아니면 그냥 그렇구나 이렇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면은 음, 그런 말 있잖아요. 욕하는 사람들 보면은 듣는 내가 나쁜 게 아니야. 말하는 본인이 그렇게 그만큼 내 자신을 깎아먹는 그쵸. 행동이고 내가 더 좀 낮아지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음, 또 그런 거를 좀 좋게 보고 하면은 나 자신도 편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거 싫다고 욕하고 뭐 하다 보면은 그걸 또 이제 반대로 또 듣는 욕이 또 있을 거고 하면은 이 또한 본인한테 돌아오는 스트레스란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재밌게 살면 좋잖아요. 음, 그쵸. 음, 뭐 네, 대로주고 말로 받는다고. 맞아요. 이왕이면 이쁜 말 대로주고 이쁜 말 말로 음, 받는 게 좋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쁘게 말하고 이쁘게 사랑받는 걸로 합니다. 네, 그런 걸로 하고 네, 마이너리티 스코프 여기서 이만 그 끝내기 여기서 이만 어, 마치겠습니다. 어머, 안녕. 뭐야, 우리 원래 그 끝내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시즌 2로 봐요. 안녕. 난 뭐 스테이브 남았다. 나는 끝났다. 안녕. 안녕. 지금까지 알생각 히어 성소수자들에 대한 진중하고 진솔한 토크 라디오 마이너리티 리포트 진행의 달콤살벌한 신PD와 섹시 발랄한 여대였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방송 들으러 온다. 들으러 온다. 들으러 온다. 제발